르브론 제임스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NBA 스타일은 계속 변했고 각 시즌마다 평균값도 다릅니다. 그래서 르브론 본인의 스탯 비교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보다 얼마나 잘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상대값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표준 편차를 기반으로 한 Z 점수를 고려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이고, Z 점수는 해당 값이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이를 통해 르브론의 기록이 시즌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수능입니다. 수능에서 똑같은 90점이더라도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는 다릅니다. 다음 전제 조건은 전성기 구간입니다. 르브론이 뛰었던 클리브랜드 1기, 마이애미, 클리브랜드 2기, LA 레이커스로 구분하겠습니다. 개별 시즌으로 구분하면 근접 시즌은 스탯상 큰 차이가 없어 무의미한 경우가 있고, 전성기 구간을 나눌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1차 스탯 중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스틸, 블락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득점은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스탯 중 하나입니다. 2023년 2월 8일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의 경기에서 NBA 통산 득점 1위에 오른 르브론의 득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르브론은 24득점 이상을 올리지 못한 적은 데뷔 시즌이었던 03-04가 유일합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선수임을 감안하면 우수한 기록이지만 데뷔 시즌인 만큼 슈팅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점차 NBA에 적응하고 훈련에 매진한 르브론은 데뷔 3시즌 만에 30득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파이널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샌 안토니오 스퍼스를 상대로 0대4로 대패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자회견실로 이동하던 르브론을 잡고 팀 던컨은 "리그는 곧 너희 것이 될 거야" 라며 위로했습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르브론은 바로 다음 시즌 07-08에 커리어를 통틀어 유일한 리그 득점 1위를 달성했고, 그 다음 두 시즌에도 연속 리그 득점 2위였습니다. 당시 젊은 르브론은 경기 출전 시간이 다른 시절보다 길었고 필드 위에서 활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득점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클리브랜드 1기 시절 확실한 2옵션이 빈약하여 르브론 쏠림 현상도 하나의 영향입니다. 7년 동안 르브론을 제외한 최고 득점자는 08-09 시즌 17.8점의 모 윌리엄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04-05 시즌 16.9점의 제트맨 정도입니다. 다른 시절 2옵션이었던 마이애미의 드웨인 웨이드 25.5점, 클리브랜드 2기의 카이리 어빙 25.2점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빈약한 로스터 보강을 하고자 07-08 시즌의 시카고 불스, 시애틀 슈퍼소닉스와 삼각 트레이드를 단행해 벤 월러스, 월리 저비액, 딜런테 웨스트 등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대만큼 실력 발휘를 못했고 외로운 르브론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데뷔 시즌을 포함해도 클리브랜드 1기 때 가장 높은 평균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균 26.93득점의 마이애미 시절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리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한 Z 점수는 마이애미 때가 가장 높습니다. 당시 총득점은 과거와 비슷한데 리그 트렌드 변화로 개인 득점은 전체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01-02 시즌에 일리걸 디펜스가 폐지되면서 지역 방어가 허용됐고 2010년대 중반 대3점 시대가 찾아오기까지 과도기였습니다. 지역 방어 전술이 발전해 포스트업과 아이솔레이션 등 1대1이 힘들어지면서 2대2 전술 등에 의한 팀원들의 고른 득점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애미 히트, 보스턴 셀틱스 등 슈퍼팀 결성으로 득점이 분산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르브론은 마이애미 시절 옵션이 많다 보니 서로 미루고 서로 챙기다 보니 너무 양보한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도 르브론은 평균 26.93득점의 파괴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르브론의 득점력 절대값은 클리브랜드 1기가 제일 우수하지만 상대값은 마이애미입니다. 르브론의 주요 포지션은 스몰 포워드임에도 불구하고 볼 핸들러이자 포인트 가드의 임무를 맡는 걸로 유명합니다. NBA 역대 어시스트 순위에서도 르브론은 4위이며 6위까지 중 유일하게 포인트 가드가 아닙니다. 르브론의 역대 어시스트 그래프입니다. 경기당 평균 1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적은 최다 어시스트 타이틀을 획득한 19-20 시즌입니다. 그 외에는 주로 경기당 6개에서 8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클리브랜드 1기와 마이애미 때는 비슷하다가 클리브랜드로 복귀 후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19-20 시즌에 정점을 찍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르브론은 클리브랜드 2기에서 모든 시즌 동안 팀 내 어시스트 1위였습니다. 30대에 접어들어 클리브랜드 1기와 마이애미 때와 같은 파괴력은 줄었을지라도 뛰어난 팀플레이와 BQ로 어시스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페이스가 빨라지면서 클리브랜드 2기와 LA 레이커스 때 리그 전체 평균 어시스트도 상승했습니다.
르브론의 어시스트도 이때 올랐는데 이는 평균의 상승 추세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에 Z 점수도 클리브랜드 이기가 가장 좋습니다. 어시스트 기록이 제일 좋았던 개별 시즌은 LA 레이커스였지만 팀 전체로 따지면 클리브랜드 이기인 것입니다. 다음은 리바운드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르브론은 나이가 들수록 리바운드가 오히려 반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스몰 포드에 국한되지 않고 파워 포드와 센터 포지션 역할을 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LA 레이커스 때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Z 점수 또한 근소하게 LA 레이커스가 1등입니다. 이번에는 수비 스탯인 스틸과 블락입니다. 르브론은 모든 시즌 동안 경기당 최소 1개의 스틸을 기록했지만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나이와 경기 출전 시간 감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블락은 클리브랜드 일기 때 좋은 기록을 보인 후 일관성이 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NBA 페이스는 점차 증가했음에도 리그 평균 스틸과 블락은 몇 년 동안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르브론의 스틸과 블락의 Z 점수는 클리브랜드 일기가 제일 우수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스탯인 EFG%입니다. 이는 성공률이 낮지만 점수는 1.5배인 3점에 보정을 가한 득점의 효율성을 계산합니다. NBA는 2010년대 중반부터 3점 시도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르브론 또한 이때부터 3점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점과 3점은 성공률이 다르기 때문에 르브론 커리어의 정기간 득점 성공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스탯이 유용합니다. EFG% 기록을 보면 득점력과 순위가 다릅니다. 클리블랜드 일기 때 득점력 절대값은 1위, Z 점수는 2위였지만 EFG%는 4위입니다. 이제 막 프로에 데뷔한 르브론은 롱투와 미들이 불안했고 실제로 커리어 중 2점 성공률 하위 5시즌은 모두 클리블랜드 일기였습니다. 03-04 시즌 3점은 20%대로 커리어 통틀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추측도 낳게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리블랜드 일기 때는 득점력 좋은 선수가 부족해 무리한 슛을 시도하는 상황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른 시절에서는 수비가 붙었을 때 팀원들에게 패스하거나 오픈 찬스가 많아서 EFG%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의 스탯들을 종합한 결과 클리브랜드 일기 Z 점수가 11.16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스탯상으로는 클리브랜드 일기가 르브론의 최고 전성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의 스탯 계산은 플레이오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스탯상으로는 클리브랜드 일기가 최고 전성기라고 나왔지만 사실 이때는 파이널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르브론은 마이애미 2번, 클리브랜드 2기에 1번, LA 레이커스 1번 등 총 4번 우승했습니다. 이처럼 클리브랜드 일기 때 백투백 시즌 MVP였음에도 우승 경험이 없으니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없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팀 스포츠라서 팀 성적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12, 12-13 연속으로 파이널 우승, 파이널 MVP, 시즌 MVP를 달성한 마이애미 시절이 최고 전성기라고 꼽는 의견도 많습니다. 혹은 15-16 파이널 우승 당시 팀플레이와 뛰어난 BQ로 강한 인상을 준 클리브랜드 2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최고 전성기 판별을 위해서는 팀 승리와 우승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차 스탯인 윈셰어와 PER을 따져보겠습니다. 윈셰어는 팀의 승리에 대한 공헌도를 나타내는 기록이며 PER은 코트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플레이로 팀에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르브론의 정규와 플레이오프를 합산한 윈셰어와 PER 그래프를 보면 순위는 동일합니다. 마이애미 1위, 클리브랜드 2기 2위, 클리브랜드 1기 3위, LA 레이커스가 4위입니다. 이를 통해 팀 측면에서는 마이애미가 르브론의 최고 전성기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줍니다. 최고 전성기는 언제일까에 대한 답을 위해 객관적인 스탯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만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르브론은 활약한 기간도 길고 팀도 여러 번 옮겼으며 팀원들도 변했기에 그에 대한 평가는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르브론 제임스의 최고 전성기는 언제인가요?